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모두 잘 주무셨나요? 네, 저도 아주 잘 잤답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동트는 시간이 늦어져서, 그죠? 사물이 밝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이제야 조금 밝아오네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윌리엄 제임스라는 그 선생님은 우리는 아무리 사소한 생각이라도 예외 없이 두뇌의 구조를 변화시켜서 흔적을 남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는 어떤 사소한 생각, 아무리 작은 생각이라도 예외 없이 두뇌의 구조를 변화시켜서 흔적을 남긴다. 우리 생각에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제가 늘 우리 뇌에도 길이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각에도 길이 있다. 우리 뇌에도 길이 있다. 근데 역시 이 심리학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뇌에 이런 배선을, 전기 배선처럼 배선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은 생각을 여러 번 어쨌든 반복을 하면 그게 습관으로 굳어진다는 거예요. 생각도 습관이 된다. 그래서 우울증도 반복된 습관, 생각의 습관에 의해서 그렇게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도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생각을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바꾸고 그 상태를 단단히 유지해서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만이 우리 뇌 구조가 거기에 맞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긍정이 아니라 부정으로 흐르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그랬죠. 그것은 인간의 진화 과정에 의해서 어떤 위험으로부터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항상 위험을 감지하기 위한 센서가 더 잘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지하고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긍정보다는 부정적으로 뇌가 발달되어 온 것이 우리의 지금까지 진화의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뇌로 바꾸기 위해서는 굉장히 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각의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뇌 구조를 거기에 맞게끔 발달시켜야 된다. 우리는 굉장히 인간 본능이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죠. 쾌락을 추구하는. 네, 우리 모두는 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이 인간의 본능 중에 그 쾌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파멸적 쾌락, 하나는 소비적 쾌락, 또 하나는 생산적인 쾌락입니다. 쾌락에도 생산적인 게 있구나. 여러분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쾌락 그러면은 아주 뭔가 소비적이고 파멸적인 그런 쾌락을 생각하지만 생산적인 쾌락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쾌락을 추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쾌락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중독을 떠오르게 되죠. 그죠?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중독의 대표적으로 쾌락 추구의 어떤 물질로 떠오르는데, 과학자들이나 성직자들, 이런 사람들은 영성 활동을 통해서 또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도파민, 또 세로토닌, 옥시토신, 이런 아주 긍정적인 화학 물질을 가장 많이 분비한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이나 성직자들, 이런 영성 활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 좋은 화학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쾌락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파멸적인가, 소모적인가, 또 생산적인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제 생산적 쾌락회로를 이제 발달시켜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거 아니에요?
소비적이거나 파멸적인 쾌락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쾌락이 되겠죠. 본능이지만 절제하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쾌락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산적인 쾌락을 통해서 우리 뇌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생산적인 쾌락 회로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약간의 부담과 도전의 장벽을 넘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절대로 이런 좋은 쾌락 회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생산적인 쾌락 회로는 반드시 어떤 도전과 어떤 장벽을 넘는 그런 과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공적인 삶의 여부는 개인의 후천적 진화에 담겨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너는 행복하게 살 것이다. 너는 불행하게 살 것이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후천적 진화에 달린다는 거예요. 후천적 노력에 의해서 진화가 되고 거기에 달려서 우리가 성공적 삶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자녀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가장 큰 소망이잖아요. 자신의 삶도 그렇지만. 그래서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그럼 우리 아이에게 우리 아이들의 뇌에 생산적인 어떤 쾌감 회로의 고속도로를 만들어주고 또 이것을 발달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방법은 뭐냐면은 아이에게 적절한 부담과 도전의 경험을 이런 도전의 경험을 통해서 배움은 꿀처럼 달다.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학교에 갔을 때 석판에다 꿀로 알파벳을 써서 그걸 핥아먹게 해서 처음에 배움의 경험을 뇌에 각인시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배움은 공부는 꿀처럼 단 거구나. 이렇게 인식시키는 그런 어떤 의식을 치른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적절한 부담과 또 도전의 경험을 통해서 배움은 꿀처럼 달다는 것을 반복 체험시키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부모로서의 자녀의 뇌를 긍정적 쾌락의 뇌로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큰 부담이 아니라 약간의 부담, 그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부담. 적절하다는 말이 매우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너무 아이들이 지쳐버리거나 너무 큰 과제 또 도전을 포기해버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내가 노력하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 정도의 적절한 부담을 주고 그것을 해냈을 때 그게 그 노력하는 과정을 칭찬해주고 이렇게 또 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들은 매우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인간의 감정은 17단계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마이너스인 감정은 수치심. 그래서 그 수치심을 느낄 때 우리 인간은 자기 이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정적인 뇌에서 긍정적인 뇌로 전환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절대로 공부를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우리 어른들도. 그럼 그 긍정적인 뇌로 들어가는 첫 단계가 뭐냐면 바로 용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우리 아들 지난번에도 너 열심히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지. 그래, 할 수 있어. 한번 도전해볼까? 이렇게 용기를 줄 때 우리 뇌는 긍정의 뇌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뇌로 전환하는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행복한 뇌 배선을 만들고 또 행복한 또 좋은 쾌락 추구를 위한 그런 생산적인 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익어가는 가을에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많이 웃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인정하고 그렇게 행복한 하루가 됩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